건축의 최영준 실장님과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직원이 마이크를 준다라고. 공공보행로가 현대 아파트만 있는 겁니까? 아니 한양 아파트와 같이 쓰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현대 아파트 축으로만 계획되어 있고요. 그럼 몇 메타죠 폭이? 폭이 1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양 아파트 또 10m 만드는 거예요? 이제 향후에 공공보행로가 20m 되는 거예요? 한양 아파트 측 5m, 우리 아파트 측 5m에서 전체 10m 폭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른 거 하나 더 늘어나는 게 어디서 돌아가는 거죠? 도로가 하나 더 신고하시면 늘어나면은 잠시만요. 한 분씩 5m 늘어나면은 그 도로가 결국은 명인 아파트의 대지를 자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공공보행통로는 도로 기부 체납과는 달리 별도 획지를 해서 기부 체납하는 건 아니고 네. 그 부분만큼 면적만 제공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긁기 그게 이전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건 아닙니다. 결국은 뭐 대지 면적이 줄어드는 거죠. 아닙니다. 대지 면적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 예.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서 그래. 지금 저희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네요. 우리 고도 현대 아파트는 굉장히 심플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앞서 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획지 1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대지가 되는 겁니다. 이 공공보행통로는 이렇게 전선 형태로 있지만 정비 기반시설 도로는 향후에 별도 획지를 해서 강동구로 기부 체납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공공보행통로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대지 면적에는 그대로 포함이 됩니다. 다만 여기를 막지 말고 공공이 누구나 24시간 통행하도록 열어둬라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 같은 경우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약 6% 정도 받게 되는 겁니다. 우성 아파트도 또 마찬가지네요. 우성 아파트는 아직 계획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 거기서 아까 도로를 확장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성 아파트 즉 도로 확보하는 건 지금 이 개념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는 공공보행통로라는 다른 개념입니다. 건축계획에 49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조정될 수 있는 건가요? 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49층 최고 49층 계획은 지금 명인 한양 아파트와 건축 협정 체결을 전제로 한 계획입니다. 이 건축 협정 체결을 또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쉽게 표현해서 인접지와 동의를 해서 우리 아파트 건축을 할 때는 대양구라든가 전국 방향으로 이격해야 되는 거리가 있습니다. 건축 협정 체결을 하게 되면 그런 거리 제한을 안 둘 수가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더 높게, 좀 더 높은 층수가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근데 협정 체결이 안 됐다. 그럼 아무래도 좀 낮아질 확률이 높겠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지금 정비 계획.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49층으로 자꾸 높아지면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공사 기간이 길어지고 금융 비용도 많아지는 건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해가지고 열심히.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맥시멈 49층까지 할 수 있다는 의미지 꼭 49층으로 하라는 건 아니고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주민 여러분들 대다수가 얼마든지 층수는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비 계획을 위한 주민 설명회이기 때문에 건축 배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토지 이용 계획에 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후에 정비구역 결정이 되면 49층 이하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9층으로 할 수도 있고 39층으로 할 수도 있고 단순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민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세대수라든가 층수는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요즘 저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는데 공사 기간 길어지면은 공사비도 더 많이 뛸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 이거는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제안을 해주셔서 신속통합 기획이라는 장치를 활용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그림을 그려 나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하나아파트하고 협정을 체결한다고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처음에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조사할 때 하나하고 공동 추진할 경우에 동의하겠다 이런 조건으로 동의를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는지 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사업 계획은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이 예산 계획 같은 게 있어야 뭐 이 사업을 추진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할 텐데 예산 계획은 하나도 없이 지금 뭐 막 무작정 시작해 놓으면 끌려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예, 지금 이 구청에서 이게 계획을 세워놓았을 거 아니에요? 예, 지금 두 가지 질문을 주신 걸로 이해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통합 재건축 여부와 두 번째는 단순하게 표현하면 분담금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이해를 하거든요. 재건축이 됐을 때. 아니 이게 49층으로 하게 되면 49층으로 하게 되면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 기본 설계한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이제 살고 있는 주민들이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지금 대략 120세대 이상의 그 구청에서 가져가는 게 124세대인가요? 그 10억씩만 해도 1240억 아닙니까? 예, 정확히 그걸 가져가면 뭔가 혜택을 줘야 될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구청에서 가져가는 건 아니고요. 지금 설명하는 주관이 구청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우리 그럼 나라에서 가져간다는 건 똑같은 얘기라고 예, 하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에 용적률 산정표 한번 이게 우리 선생님 말씀대로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게 자꾸 추진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이게 왜 신통계획에서 빨리빨리 추진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세요. 신속통합 계획이라고 하더라도 보시다시피 저희도 뭐 2021년부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만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말씀하신 재건축 공공주택은 우리 주민분들께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안 해서 용적률을 이 정도 선으로 해서 좀 저층으로 쾌적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속통합계획이라고 돼 있지만 그건 빨리 추진하자는 개념보다는 그 전에 지금 주민들 의견을 100% 들어보지도 않았잖아요. 지금부터 이제 그래서 듣고 신속통합계획 한다고 투표해봤어요? 예, 신속통합계획으로 하겠다는 주민 전체 투표를 했냐고요? 지금 우리 추진 주체에서 2021년도에 신속통합계획 제안서가 들어와서 진행이 됐던 사항이고요. 아예 제안서 들어온 거는 주민들 모르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전체 참여도 안 한 상태에서 추진한 거고. 예,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라도 뭔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익이 가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추진해야 된다. 근데 아무것도 없이 그다음에 여기서 예산 계획도 없이 하라고 그러면 뭘 보고 하냐 이거죠. 그리고 처음부터 저희들 지난번에 그 동의해 줄 때도 한양 아파트하고 공동 추진하는 조건으로 이게 동의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지금 계약을 체결해서 합니까? 한양에서 동의 안 해주면 추진 못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제 협정 체결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하고 동의가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제가 좀 말씀을 질문하게도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무슨 질문인지 안 들려요. 아니 지금 같이 말든지. 질문을 하신 걸 제가 충분히 들었으니까 지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비계획 수립이라는 가장 첫 단추를 끼우는 거고요. 우리 선생님이 우려하시는 어떤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처음으로 거치는 겁니다. 앞으로 추진위원회 설립할 때는 법적으로 동의율이 확보가 돼야 되고 조합 설립을 위해서 동의율이 확보가 돼야 되고 그 과정 중에 건축 계획에 대해서 우리 주민 여러분들의 다수가 동의하지 않으면은
이 계획대로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양 아파트하고 통합을 해서 해야 된다는 게 다수 주민들의 뜻이라면 그런 절차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거는 지금부터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저희 구청이나 서울시에서 이걸 빨리 진행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 의지가 있고 빨리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많이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 지원한다는 의지, 저희들이 여러분들 의사에 반해서 끌고 가겠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후에 용적률이 뭐 조정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더 요새 계속 뭐 뉴스나 이런 거 보면은 저것 활성화에 의해서 용적률을 높여준다고 그러는데 그런 계획들은 없는데. 예, 그 말씀 주신 질문은 현재 뭐 299%로 용적률이 이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은 없는 질문을 주셨는데, 현재 이제 보도 자료라든가 서울시 국토부의 정책 기조를 봤을 때는 점점 완화되는 추세이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결정된 사항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문하십시오. 네, 선생님 아까 그 추진 일정을 보면 모든 순서가 제대로 진행되면 9월 달에 최종 도면 고시가 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때부터 이게 실제로 만약에 이 재건축이 시작된다면 그 기간을 얼마나 보고 계시는 건가요? 왜 그러냐면 요즘 그 공사비가 올라가지고 다른 재건축 현장들도 공사가 중단되거나 아예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태까지 저희 재건축 그 추진위원회 보면 서로 주민들의 막 그 이 욕구를 충동질해가지고 폐가 갈려서 그 뭔가 아까 저분처럼 우리가 눈먼 상태에서 얼마나 부담해야 되는지, 이게 도대체 지금 세계적으로 전쟁이 그치지 않고 물가가 폭등하는데 이걸 추진해도 과연 적절한 시점인지 이런 걸 너무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신속통합이라는 용어 자체가 벌써 그런 걸 좀 우리가 좀 구축이고, 그러니까 9월 달에 고시가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실제로 일이 진행되는지 좀 정확히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마침 페이지가 잘 이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우리는 이 절차를 하기 위한 이 정도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각 절차마다 밑에 기재해놨듯이 주민들의 동의율이 법적으로 제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민들의 다수 75%라는 다수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다수의 동의가 없으면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됩니다. 일례로 지금 뭐 10년 이상이 가도 2단계에서 2단계를 못 넘어가는 구역도 있고, 어떤 구역 같은 경우 2단계에서 2단계는 불과 3달 만에 간 구역도 저는 봤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각 절차마다 우리 주민분들의 뜻을 하나로 모을 수 있냐 없냐, 그게 가장 중요하고, 일반적으로는 뭐 우리 선생님께서 직설적으로 이제 답을 원하신다면 이 단계마다 저희는 6개월 내지 1년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주민들 단합이 잘 되면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이후로 조합설 사업시행 인가까지도 신청까지도 1년 이내에 되는 경우도 많고요. 늦어지면 뭐 10년이 지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민들끼리 내부적으로 갈등이 심하다거나 하면은 뭐 한 발짝 못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단계별로 얼마가 걸린다 특정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 한양 아파트는 아직 이 단계까지 오지 않은 거죠. 예, 한양 아파트는 지금 저희한테 접수되거나 그런 건 없고 안전진단까지만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 추진 주최 측에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덕 현대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장 이호철이라고 합니다. 인사가 좀 드렸는데요.
일단 제가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짧고 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 한양아파트 관련 건인데요. 한양아파트는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진전이 있는 건 아니에요. 강동구청에 적어도 주민 제안을 접수를 해야 될 텐데 이제 그 단계가 아니다 보니까 대표성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추진위원회라든가 조합을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양 단지 간의 합의에 의해서 그 층고를 조정한다고 하면 어떻게 대표성을 확보할 것인가라는 거는 누누이 우리 주민분들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요. 따라서 이게 법에 이렇게 뭐 어떻게 합의해라라고 하면 나와 있는 게 없어요. 단지 저와 한양아파트의 이정재 위원장의 둘의 서명만 있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적어도 주민들 30%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지 이런 명확한 절차가 규정된 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추진위원회에서는 우리 추진준비위원회에서는 한양하고의 통합 재건축을 1순위의 목표로 두고 있고 그렇게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만 오늘 그 정비계획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 고대 현대 아파트만의 어떤 정비구 지정을 위한 그 아니기 때문에 한양과의 통합에 대해서는 오늘 굳이 뭐 이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오늘 그 설명회가 약간 이제 컨텐츠 내용이 조금 이제 빠진 게 있을 것 같아서 밴드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단지 내에서 한 3번 정도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마 그 아까 어떤 분 질문하신 내용 중에 추정 분담금이 되게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다만 추정 분담금은 이미 저희 밴드를 통해서 보시죠. 제가 공고한 적이 있고요. 그 추정 분담금 자료가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책자로 만들어서 지금 배포하려고 하고 있어요. 약 한 7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저희들은 법에 의해서 추진을 해왔어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서울시 조례 뭐 이런 법에 의해서 저희가 투명하게 추진을 해왔던 것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끝나면 저희들은 추진위원회를 설립할지 조합으로 바로 직행할지 이런 거 역시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따라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법에 의하지 않은 그런 뭐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 여러분들이 뭐 일각에서 제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전혀 0%, 1%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저희 믿고 저희 위원회를 따라주시면 아마 깨끗하고 투명하고 공사비 관련된 내용도 저희가 좀 더 건설사들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하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질문이 저기요. 그 주민들이 지금 제일 관심 있는 거 제가 원론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그 한양아파트 거는 아직 미정이지만은 지도부가 원칙을 말씀해 주셔야 되니까 한양하고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고서 선언을 하는 게 중요하지 그쪽이 언제 될지 모르니까 우리도 모르니까 애매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도부가 결정을 하세요. 한양하고 같이 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고 두 번째 주민들이 지금 힘든 게 다 여기 연세도 질문이 많은데 분담금에 대한 부담이 커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예상대로 분담금을 평수대로 해가지고 그냥 공제를 하세요. 틀려도 좋으니까. 또 세 번째 둔천 주공같이 건설사에 휘둘리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셔야 되고 네 번째 중요한데 저희가 지금 건축법이나 이 계획을 보러 온 게 아니고 향후에도 사실 이게 용적이 완화될 수도 있고 이런 변화가 또 있잖아요. 또 계속 바뀌니까 그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여기서 큰 줄기의 원칙을 말씀해 주시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이 자리에서 뭐 몇 미터 도로 확장 이런 건 사실은 저희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필요한 얘기의 원칙만을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을 선언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지금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릴게요. 한양하고의 통합재건축은 위원회 공식적인 입장이에요. 1순위의 입장이니까 앞으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어떤 뭐 부정이나 의심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양하고 공동 추진하는 겁니다. 예,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분담금은 일단 우리 공람 자료에 있어요. 동사무소 가서 보시면 추정도 가능하겠지만 명예이동 동사무소에 가시면 공람안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추정 분담금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될 거고 아마 그조차도 귀찮다고 하시면 제가 이미 밴드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요약해서 올린 바 있어요. 있고 거기에 원가라든가 우리 일반 분양가 예상되는 수익 관련된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좀 보기 쉽게 요약해서 책자로 배포할 예정은 있습니다. 근데 밴드에 그 전 주민들이 다 등록이 돼 있나요?
제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릴 거고요. 예, 물론 이제 예. 전체 가입된 건 아닙니다. 다만 예. 밴드에 대해서는 제가 아마 기억하기로도 약 한 20여 회에 걸쳐서 밴드에 가입해 주시다라고 굉장히 많은 문서로도 배포를 하고 현수막도 걸고 문자 메시지로도 제가 링크를 안내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지를 할 때 일일이 제가 전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소유주분들께서 직접 참여하셔야 우리가 재건축이 좀 원활하게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참여율이 너무 낮습니다. 또 한 가지 둔천주공 말씀하셨는데 그 둔천주공 조합이 잘했다 못했다 그거를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비판할 입장에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 고도현대아파트는 학습을 굉장히 많이 하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둔천주공이라든가 그라시움이라든가 파미크린 2차 같은 문제가 있는 그 단지들의 그 경험을 저희가 좀 배우고 익혀서 그 부분들에 대한 걸 향후 우리가 조합을 운영할 때 좀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 저희가 백서 같은 형태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규제의 변화라고 말씀하셨는데 규제는 사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오늘도 이제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정비 계획 아니라고 하는 거는 지금 확정되는 건 아니에요. 계략적인 용적률과 건폐율 정도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층고 최고 층수까지 향후에 건축 규제가 만약에 좀 변경이 된다라고 이제 하면 정비 계획안 변경이라는 게 또 있어요. 도덕배 보시면요. 정비 계획 안에 변경이 있습니다. 이게 경미한 변경이 있고 뭐 중대한 변경이 있겠지만 그때 가서 저희가 또 변경하면 되는 거예요.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오늘 이 초기 단계의 계획안 가지고 너무 섣부르게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이제 위원회 또는 그 뒤에 만들어질 추진위원회 그 다음에 조합 이런 분들하고 같이 많이 참여를 하셔야 이제 저런 것들도 일차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아까 또 말씀하셨네요. 저기 뭐야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소유주들이 그 분담금 아니에요. 네네네. 가장 중요한 건 그거죠. 위원장님 그거에 대해서 지금 왜 인건비라든지 자재비에는 다 특정이 돼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보면 설명이 부족한 거야. 이 사람들이 그거 저기 거 아니야? 추정 분담금 관련해서 제가 잠깐 참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민 설명회를 하다 보면 어떤 절차를 불문하고 추정 분담금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를 했는데요. 도중법상 이 정비사업을 하면 법적으로 최소한 4번 추정 분담금을 검증을 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고동현대 같은 경우 이미 한 번 한 겁니다. 2024년 11월 1일자로 법적으로는 정비구역 지정 전에 두 번째는 조합 설립 동의서 징구 전, 세 번째는 사업시행인가 총회 개최 전, 네 번째는 관리처분 전 분양 신청 통지할 때 법적으로 4번을 추정 분담금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만든 장치에 따라서 예전 말로 프리덤 시스템에 따른 장치에 따라서 검증해서 검증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그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알리고 그거에 근거해서 동의서도 징구를 하고 관리처분 계획도 수립하도록 법적으로 장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궁금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향후 이 절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그런 절차는 거친다 이런 부분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더 답변하고 싶은데 아까 주목과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건축비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 건축비라는 게 모든 단지에 일괄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 절대값이 있는 뭐 그런 비용은 아니고 예를 들면 가장 최근에 여의도의 한양아파트는 현대건설이 800만 원대 초반에 뭐 굉장히 고급 아파트를 짓겠다라고 계약을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우리 가락동의 프라자 아파트 같은 경우를 보시면 GS건설이 718만 원에 계약을 했어요. 몇 세대인데? 프라자 아파트는 1200세대 되고요. 한양 아파트도 마찬가지 1세대 됩니다. 저희하고 비슷한 세대 규모의 단지들이에요. 근데 그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 DH라고 하는 예를 들면 거기도 나름대로 뭐 고급 브랜드가 있는데 왜 거기는 800만 원을 했을까? 800만 원이면 우리 아파트 굉장히 이익이 많이 남는 건설비거든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냐면 그 단지를 지음으로써 현대건설이 가져가는 뭐 밸류가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가치가 있으니까 건설사가 도전한 걸 거고요. 당연히 가라프라자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고도 현대 아파트가
시공비, 그러니까 건설비, 건축비를 좀 낮게 가져가고 일반 분양가를 많이 올리려면 단지가 재건축 순조로워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아파트 재건축하면 타 건설사들이 저기 우리 졌으니까 옆 단지도 우리가 짓겠습니다 자랑할 만한 실적이 돼야 되는 건데, 우리 아파트의 주민분들 그동안에 나뉘어서 싸우고 하는 거 보면 시공비, 건축비를 낮추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건축비를 낮춘다고 하는 거는 건설사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단지가 되게끔 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이제 저희 건축비의 원가는 평당 770만 원이었어요. 그 이유는 작년 9월달에 접수할 시점에 대부분이 800만 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고급화로 할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다 그 시공사를 다 물어봤었고요. 또 한 가지는 당시에 평당 4,600만 원 정도면 그라시움보다 약간 싸게 분양할 수 있겠다. 우리 단지가 만약에 신축으로 9호선 4단계가 완공이 되고 신축으로 만약에 입주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 일반 분양을 한다고 하면 그라시움하고 동일평면 비교해서 저는 1억에서 2억 정도 비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평당 4,600만 원이면 흥행이 되겠다 해서 나온 수치가 그렇게 됐고요. 일반 그 조합원 분양에 대한 어떤 그 추적 부담금은 적지 않아요. 동일평형을 간다 해서 적지 않은 수준이고, 다만 그것이 준공 이후에 가치가 어떻게 될 거냐. 지금은 3억을 냈지만 32평이 지금 12억인데 13억인데 3억을 내서 16억이라 할지라도 그 20억이 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 모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준공 후의 가치도 보셔야 돼요. 근데 중국에도 가치를 봐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인데, 네.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좀 춘천동구 아파트 같은 경우도 1천은 안 됐다가 이번에 이제 다시 올라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 야등의 가치는 실수요자들은 야등의 가치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느 정도는 가져야 되겠지만 현재 우리가 투자를 더 해야 될 때는 못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예, 그거는 맞는 말씀이세요. 예. 그러니까 자꾸만 앞으로 부가가치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시행사라든지 이런 데서는 자꾸 우리 소유주들 생각을 안 해. 내가 보면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여기는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 그죠? 지금 재건축에서 제가 말하는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 선생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너무 계속 다른 분들 질문할 기회가 좀 줄어드니까 양해. 다른 분, 예. 지금 갖고 있는 평수와 일반 내부 나서의 그 평수의 괴리는 어떻게 선택을 하는 건가요, 본인들이? 예, 일단 조합원이 우선적으로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 분양이 300가구까지 넘을 거고요. 조합원 세대는 당연히 한 가지하고 524세대가 될 거고요. 임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4세대 나올 텐데, 조합원들이 일단 평형에 대해서는 선택을 하겠죠, 당연히. 아니 근데 지금 갖고 있는 평수가 다르잖아요. 네, 근데 저기는 지금보다 더 세밀하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 가능한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내가 만약 32평이 있다고 하면 저기 있는 평은 다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 그 아령을 또 비교를 해가지고 돈을 더 낼 수도 있고 그런 내용들이 밴드에 다. 근데 모르면 어떻게 24.3%도 아니잖아요. 거기에 막 사람들이 어떻게 모르면.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저기 저희 최대한 많이 반영되는 거예요.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 진행을 했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마침 6시부터 또 다른 행사가 잡혀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딱 두 분만 받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저 구청 담당대요. 그 우리 추진위 대표라는 분이 간단하게 하나로 공동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네. 구청에서도 그걸 원칙으로 좀 추진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하나하고 공동으로 추진할 경우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평수 952세대 곱하기 2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계획이 다 바뀌어야 될 텐데, 지금 이 상태로 추진하다가 하나하고 공동 추진한다 그러면 바로 바꿀 수 있습니까? 그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저도 그 담당 팀장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통합 재건축이 훨씬 그 규모의 경제 면에서도 그렇고 유리하고 단지
상황도 이제 좋아지리라고 보는데 결국에는 주민 여러분 아니 여기서 곱하기 2로 하면 되는 게 아니죠. 지금 뭐 세대수가 어떻게 나올지는 죄송한 어느 누구도 알 수는 없습니다. 아니,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하나 공동 추진을 한다고 그러면 공동 추진을 해야지 중간에 바꿔서 이렇게 뭐 우리만 따로 가다가 공동 추진하고 이렇게 안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 처음서부터 된다고 지금 추진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안 되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예, 선생님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정비 계획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근데 좀 전에도 얘기 나왔듯이 둔촌 주공아파트가 내일 모레 입주인데도 지금 정비 계획 변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 간의 합의만 있다면 얼마든지 계획 변경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선생님 말씀처럼 처음 시작부터 같이 할 수 있으면 유리할 수는 있겠죠. 마지막으로 한 분만 갖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혹시 네, 저 모자 쓰신 맨 앞에 계시는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요. 저는 재건축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옆에 만약에 한양에서 통합을 안 하고 혼자 단독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선생님께서는 그냥 이 변하는 시대에 따르지 않고 그냥 재건축 안 하고 40년, 50년, 60년 쭉 이 아파트로 갖고 가고 싶으신지 그게 여쭤보고 싶어요. 아니 한양이 안 하겠다면 못 하는 거지. 근데 같이 하겠다면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질문하시면 안 되죠. 거기서 안 하겠다라고 아니 그런데 아니 그 얘기가 안 나왔잖아요 아직. 이렇게 나한테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예, 제가 나는 저 대개한테 답변할 의무가 죄송합니다. 없어요. 국민이 한 선생님, 사람으로서 잠시만 앉아주시고. 설명회 와가지고 설명 듣고서 그게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 선생님 근데 잠시 내가 우리 아파트 내 집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수리해서 몇 년 더 살다가 집값 떨어지면 건축비 자재값 떨어지면 그때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예,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선생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어떤 면에서는 건전한 토론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주민 설명에 정비계획 수립을 한 주민 설명의 내용과는 좀 동떨어진 부분이 있고 방금 추진 주최 측에서 말씀드렸듯이 레이오 밴드라든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오픈된 마인드로 토론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면서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